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대선 주자들 과연 어떠한 상황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집중 취재를 해서 이 분석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좀 첨가를 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분석 기사와 더불어서 이 동아일보가 지적한 분석하는 것은 대권 레이스 4대 포인트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대 대통령 뽑는 22년 3월 9일 대선입니다. 1년 딱 자스트 1년 며칠 남았는데 이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간 격돌이 상당히 극심해질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지금 그건 뭐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3의 후보가 바로 그게 이제 변수라고 하는데 특히 여권에는 제3의 후보 586이 등장하면은 여권 대선판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물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낙연하고 이재명이가 인물이냐?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 야권에서는 뭐니 해도 객관적으로 홍준표, 윤석열 그 두 분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대선 주자로 이 손을 꼽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가로 야권에서 지지율로 보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게 나오지만 그 중에서 야권의 1등을 하고 있는 분은 윤석열 총장을 제외하고 말이죠. 홍준표가 단연 지금 1등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은 지지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가 만약에 제도권 안으로 그러니까 예컨대 당으로 국민의힘 당으로 들어온다든가 어떤 야권이 정계 개편이 일어나서 한 연합 전선이 된다든가 할 경우는 이 홍준표의 부상이 상상을 좀 넘어갈 듯 싶습니다. 이 야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니 해도 그의 거취가 이 대선판을 또 흔들어댈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결국 지금 여권에서는 이재명과 이낙연이가 경쟁을 하게 되는데 당대표를 떼고 이재명과의 진검승부는 상당히 볼만할 거다. 왜냐? 지금 여기 친문들이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이렇게 많이 언론에 기재된 바와 마찬가지로 정말 사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친문하고는 상당히 불편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경우에 친문의 향방이 어떻게 될까? 친문이 물론 대선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지만 당내 경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과연 당대표를 뗀 이재명과의 진검승부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지지율은 이재명과 이낙연의 지지율은 당의 것만이 아닌 전체 국민들을 갖다 포션으로 해서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겠지만은 실제로는 이제는 당대표 이 선거에서는 친문들의 영향력이 많은 포션을 차지할 거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대선 출마자는 1년 전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 중에서 8일 그러니까 앞으로 7일, 6일 정도 있으면 당대표 중에서 물러납니다. 이걸 두고 여권 내에서는 이제 계급장 떼고 진짜 승부가 벌어진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낙연 대표가 지난해 8월부터 집권 여당의
선장을 맡아서 각종 입법 드라이브를 주도했는 사이에 이재명 지사는 발빠르게 자기 지지율을 최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제 맞짱 뛰게 되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친문이 이낙연을 받쳐준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는지 상당히 지지율이 하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관측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바깥에서 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지만 이 지지율은 허상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리얼메타가 O-의뢰로 지난달 22에서 26일 사이에 전국 2,536명에게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가 단연 1등입니다. 23.6%를 얻었고 15.5%를 얻은 이 대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두 분은 동률로서 그분을 제쳤는데 여기는 뭐 표본오차가 95%, 신뢰 수준 1.9% 플러스 마이너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과연 이 지사 독주가 여권 내 다른 주자들의 협공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 더더욱이 협공뿐이 아니고 잠재적인 어떤 대선판 흔들기가 지금 시도되고 있다. 친문에 의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가상을 해볼 때 상당히 문제가 많다. 예를 들면 이 지사에 대해서는 협공이 상당히 강합니다. 정세균, 이낙연, 또 거기다가 김경수, 임종석까지 얹혔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모두 함께 소위 이 지사의 정책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저격을 했습니다. 이 대표도 물론이죠. 그러나 이런 이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정치 전략적으로 이들은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함께 움직이고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판은 문재인과 친문 강성들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라는 것이 거의 지배적인 의견들입니다. 지금 이낙연과 이재명의 그 경쟁은 무엇에 의해서 변수가 되느냐? 친문계입니다. 친문계, 강성 친문계, 그 진영의 선택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인태 전 의원이 상당히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상당히 각이 아주 깊은 분인데, 이분이 586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판을 흔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전망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면은 김경수는 드루킹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유죄를 지금 선고받고 있는 상태인데 대법원에 가게 되면 요즘 대법원 믿을 수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 김명수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라는 그런 얘기. 또 김명수와 더불어서 그의 휘하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김경수도 다시 기사회생할 수도 있다. 할지도 모른다. 여기 법이 있느냐. 이재명도 봐라. 유죄 확신들하고 전부 다들 그렇게 예측했는데도 뒤집게 하는 김명수고 보면은 결국 무언가 또 다른 김명수의 묘수가 또 사법 묘수가 나와서 사법이 아닌 사법 정의가 아닌 사법 묘수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제를 붙일 때 586에서 김경수가 다시 기사회생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치 분석을 하는 분들이 그런 방향에서 분석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탈당을 하고 이재명은 같이 맞붙게 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당 밖에서
결국 이 지사가 홀로서기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긴 하지만 그 본인은 내 사전에는 탈당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적을 바꿔가면서 정치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전혀 없다. 이러는 것이 이재명의 동아일보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밝힌 그의 소회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대선판을 왕창 흔들어낼 수 있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도 1등 내지 2등이 지금 거의 2등으로서 오늘 리얼메타를 볼 때 이낙연과 같은 동률인데 이분이 전혀 정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앞으로 행보에 따라서 엄청난 파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표를 내고 출마 때는 회오리 바람이 인다고 언론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오리가 아니죠. 질풍이 일어납니다. 질풍, 회오리 질풍. 거기다 폭풍, 태풍, 뭐 그냥 온 바람은 다 일어날 것 같다. 아마 대선판이 완전히 지축이 흔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 검찰총장의 선택이 차기 대선판이 가장 큰 영향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은 그가 홀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한 대로 끌고 가려는 그러한 것을 헌법적으로 지켰다는 바로 그러한 국민들의 환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번에 이들은 이 사법 체계를 갖다가 사법 형사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이 정권의 소위 중수청 설립이라든가 검찰을 압박하고 겁박하고 검찰을 수사권을 완전히 분해시키고 검찰을 없애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돌 정도로 극심한 소위 검찰에 대한 파상 공세를 하고 있는 정권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아마 검찰총장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반드시 무엇인가 그의 입장이 밝혀짐에 따라서 결국은 그게 폭발성 소위 엄청난 발화력을 가진 폭발력이 만약에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면 이 대선판은 완전히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여당 의원도 차기 대선 레이스에 대해서 이 동아일보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했지 않습니까?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반발해서 윤 총장이 7월까지인 임기를 안 채우고 사표를 언제 던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미지수의 상태에서 사표는 분명히 던질 수 있다. 그런 관측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윤 총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 윤 총장이 앞으로 무서운 변수가 될 거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셈입니다. 이 조국 의혹이라든가 또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과 직결된 수사를 지금 수사지휘하고 있는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출마 여부는 여야 양측의 큰 파괴력 정도가 아니고 메가톤급 원폭 정도 이상의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 아닌가 그렇게 보면 뭐 거의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야권 관계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윤 총장이 정치권으로 뛰어들면 반문 진영을 상징하는 아이콘 친문 대 반문의 프레임 속에서 아마도 엄청난 부상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야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여권에서는 조국 사태처럼 친문 결집력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은 여권에서 하지만 이제 친문은 와야 될 수 있는 요인밖에 없습니다.
그 첫째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반문입니다. 친문이 이재명을 지원한다는 것은 거의 상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전제를 깔고 보면은, 그리고 또 지금 친문 진영이 분화되고 있다. 이재명 쪽으로 가는 팀, 이낙연 쪽으로 가는 팀, 또 기회를 기다리는 소위 586을 기다리는 팀 해가지고 소위 여권 진영은 소위 분립 뭐 이런 나눠짐이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정치적 이 소위 파상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윤 총장이 대선에 도전하는 첫 검찰 수장이 될 수 있을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엇갈립니다. 한 측에서는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반드시 나온다고 하는 견해도 있고, 또 안 나온다는 견해도 있고, 그래서 3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윤 총장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나온다, 이렇게 야권으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제도권에서, 소위 정치권에서, 야권 정치권에서 이 대통령 리더십을 계속적으로 지향을 해왔던 홍준표와 결국 윤석열이 어떤 야권 단일화라는 그런 프레임 속에서 어차피 야권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권 단일화가 돼서 결국 경선을 통해서 야권의 승리를 쟁취한다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그런 프로세스를 본다면은 결국은 윤 총장과 홍준표가 또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죠. 뭐 거기는 많습니다. 뭐 거기는 플러스 알파는 지금 뭐 대선 주자들, 대선 주자라기보다는 그 잠룡들이라고 그러죠. 잠룡들에 보면 원희룡, 유승민 뭐 기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플러스 새로운 신예, 뭐 고영주 변호사도 지금 얘기가 운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야권 정당 우회권에서는 고영주 변호사도 얘기가 되고 있고, 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번 전반적으로 볼 때 야권 단일화는 대충 지금 현재로는 홍준표 대 윤석열의 프레임 속에서 야권 단일화 경쟁을 해서 경선을 통해서 흥행을 하면 최고의 흥행같이 아마 야권이 필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우세한 관측들이 많습니다. 결국 윤 총장 지지율은 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반대급부로 형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낮아지면 윤 총장 지지세도 함께 힘을 잃을 것 같지만, 여기서 문 대통령을 치고 나가는 정면 도전이라는 이런 컨셉의 어떤 정치 상황이 변수가 생기면은 윤 총장의 그 지지세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간다. 또 그것은 고착될 것이다. 이 소위 이 정권의 교체라는 엄중한 소위 자유민주주의가 아는 독재주의의 프레임을 딱 만들어서 형성을 해서 문독재 아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의 어떤 프레임이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은 그때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질 정도로 국민들의 선택의 폭이 아주 강하게 작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를 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도 변수지만은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리죠. 그 개정안이 윤 총장 퇴임 전에 처리되면은 윤 총장은 내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퇴임 전에 처리되면.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에게 결단을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에게 결단을 하라 하지는 않지만 그 결단까지 사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는 그런 얘기를 관측을 해줍니다. 정치권에서.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련의 룰은 적용받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1년 제한법을 낸 최강욱은 말이죠. 공직기강 비서관 하다가 한두 달 뭐 지나가지고 그 안으로 바로 국회의원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런 걸 내놓고 있는데 이 대법원 행정처에서도 난색을 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상 아무리 자기들이 절대 다수지만 입법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상식에 어떤 반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것이 대부분의 관측입니다. 이 친문 진영의 핵심인 김경수가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 6월 달에 이런 판결이 족쇄가 풀리게 되면은 김 지사는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죄가 확정되면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는 없다.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가 여권의 제3 후보로 자꾸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 친문의 후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친문 인사는 이재명 지사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확실한 우리 사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니 말이죠. 그래서 이 김 지사도 지난 24일 CBS 라디오에서 대선 불출마 여부에 대해서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없다. 불출마한다고 그렇게만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대선판에 나갈 수도 있다는 그 문호를 개방을 해놨습니다. 뭐 정세균 총리, 뭐 임종석, 뭐 등등 이광재, 뭐 등등 후보군을 꼽지만 뭐 별로 뭐 그렇게 큰 두각을 나타내는 바는 아니고 정 총리는 최근에 뭐 이 방역 이 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재보궐선거가 끝나는 대로 총리직 내려놓고 공격 행보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두고 볼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 나머지는 뭐 별로 어떤 현상에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각종 여론조사 그 대선 주자 지지율만 보면은 도토리 키재기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맞붙었던 홍준표 의원, 안철수 후보가 5%를 상회하고 그 중에서 5%가 훨씬 넘어가는 홍준표 의원이 결국은 제도권, 다시 말하면 정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의 지지율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대선 주자로서 야권에 형성되는 대선 주자로서는 홍준표와 또 윤석열 총장이 결국은 야권에서 경선하는 그런 모양새로 해서 정권 교체라는 그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결국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대망론도 있고 또 뭐 최재형 감사원장 대망론도 거론하는 처지가 이제 조금씩 나오긴 하지만은 야권은 이번 이 서울시장 이 보선을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뭔가 전환점, 대선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승리한 뒤에 그 동력으로 국민의당과 제3지대 세력을 모두 인수합병, M&A 하는 거죠. 대선을 치르게 되고 또 윤석열 총장의 과 경선을 벌일 경우에는 아마 최상의 시나리오, 다시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의 어떤 작동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들 내다보고 있습니다. 야권 전체가 정계 개편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야권 관계자는 이렇게 생각하죠. 윤석열 신당 등으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극한의 우려에 대해서 아마 그런 우려는 없을 것이다. 왜? 이 문재인 정권을 되돌아보면 국민들은 단일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결코 단일화가 되지 않는 그러한 갈기갈기 찢어지는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게 된 배경, 홍준표와 유승민과 안철수가 서로 경합을 해서 서희가 찢어졌기 때문에 이 홍준표가 될 수가 없었던, 홍준표는 거기서 가장 27%인가 많이 받았고 나머지는 뭐 아주 20대가 없었습니다. 그냥 10대 이렇게 받았는데 만약에 그때 합쳤으면은 야권이 승리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항상 이 상기시키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악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부, 이 정권은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이제 5년 중에서 4년을 주파했습니다. 지금 176석 가지고 마음대로 찍어내고 법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이 마지막 추위, 마지막 암흑기에 지금 이 시간과 공간 곧 지나가겠죠.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활짝 피는 성장 대한민국의 태양이 내일 새벽 떠오릅니다.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